내가 사람한테 충성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는 부분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 여러분하고 좀 이유가 좀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드리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계엄, 계몽, 대통령의 올거든, 진실성 이런 걸 보고 존경을 하는데 제가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약간 그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음 보게 된 게 2019년인데 내 원수였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원수로 본 거예요. 원수로. 내가 돈을 벌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을 상대로 달콤한 소리를 해대면서 훅가시를 존나 잡고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 집회가 아니에요. 가만히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어서 2천만 원을 쓰면 적자인 거고요. 500만 원을 벌어서 안 쓰면 500을 버는 겁니다. 안 써야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면 이 짓을 안 하죠. 여러분 살살살 사리살살 그거 설마 웃기게 방송하고 도라이짓 하고 그러면서도 현안 짚어가고 옛날에 하던 페이스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까대는 거예요. 진정성 부분 의심하고. 근데 이제 2019년에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원수였죠. 근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 그때였던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이 책상을 이렇게 탕 치더라고요. 책상을 이렇게 탕 치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는 이 의회주의에 대한 저주를 갖고 있거든요. 의회주의에 대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이 의회를 그러니까 국회라는 데 대한 저주감을 갖고 있는데 이 국회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저 사람을 보고 깡따고 보소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네 이러다 검찰총장이 딱 되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인데 맞짱을 딱 까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좌파가 아니다. 출세를 위해서 저러고 있지만 저 사람은 좌파가 아니다. 그리고 그땐 보수의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람이었죠. 그때 나는 그냥 꽂힌 겁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꽂힌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고 이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탄핵이 돼요. 파면이 되겠지. 근데 공교롭게 내가 그걸 지켜 수호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조국이가 날아가고 윤석열 총장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율을 느꼈어요. 지금 진짜 전율을 느끼면서 이 사람의 삶과 이제 사람이 어떤 고생과 그때쯤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고생과 애정과 모든 것을 열정을 쏟아가지고 그 사람의 은 모르겠지만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어떤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는 그분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지금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묻고 가겠습니다. 참 신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또 이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지방 문재인한테 갔다가 이제 똘똘 말아서 이제 징역을 가서 지금 이제 다리 병신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와중에 왜 원망 안 했겠어요? 그 독방에서 영하 17도씩 떨어지는데 사이다가 꽁꽁 오는 그 방에서 왜 원망 안 했겠습니까? 이빨 뿌득뿌득 갈았지. 왜 나 안 꺼내줘? 나는 이제 팽이야? 나는 팽당했어? 왜 원망 안 했겠어? 왜 나는 안 알아줘? 왜 나는 취급 안 해줘? 그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모가지 따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러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랬어요. 왜? 내가 나오니까 너무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 또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좀 잘 되라. 존나 잘 되라. 왜? 그래야 내가 가서 아니 왜 나는 안 챙겨줘?
왜 난 모른 척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되라. 좀 잘 되라. 좀 잘 되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때부터 내가 윤석열 팬덤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2024년 봄이에요, 봄. 봄부터 지금부터 이 집회 죽었는데 윤석열 팬덤 안 만들면 탄핵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제가. 그리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꼬셔야 된다고 JM에서 두드러 잡으러 댕기고 그 지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부정선거 집회를 했어요. 안 알아줘. 돈만 썼어. 빚만 졌어. 그러다 또 망했잖아.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내 꼬라지나 탄압받는 대통령 꼬라지나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 근데 계엄이 빵 터졌어. 저는 진짜 춤췄습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세상이 바로잡히고 이분도 힘을 얻어가는구나. 얻겠구나. 난 뛸 듯이 기뻤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또 탄압을 받네. 근데 나는 너무 힘이 없어. 지켜줄 힘이 없었어 그때. 지금도 뭐 힘이 없지만 내가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 소리를 했어요. 원망도 못하고 잘 되기라도 하든가. 이게 제 진짜 솔직한 마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원망도 못 하잖아요. 그 원망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왜 날 그렇게 안 챙겨줬어요? 왜 날 그렇게 모른 척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아이 안 대표 미안해."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저 끝나. 뭐 돈을 10억 달라 그래 100억 달라 그래. 받지도 않아요 저.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 하나면 끝나.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원망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 난 알거든. 이 바닥 승리를 난 정말 잘 알아. 그 대통령을 위한다는 그 구름 같은 인파들이 탄핵이 되는 순간 물풍선처럼 바람이 빠집니다.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이거 윤 어게인 이거 이야기할 때 대통령 사저에 집회 신고를 내면서 그날 바로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선포를 했어요. 서초동에 모여야 돼. 안 모이면 또 대선판이라고 지랄하고 정당에 들어가고 뭐 공당에 들어가면 망한다. 이분 무기징역 받는다. 내란죄 유죄 받아요. 그러니 모이자. 근데 내가 뭐 말이 많은 놈이니까 이 집회를 누가 할 거면 좀 해라. 근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건데 내가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라도 봅시다. 10,000명 이상 모이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집회를 했고요. 그때 3만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애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해.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어른들의 때를 탄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해. 그러니까 얘들아 혁명도 좋고 모든 거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이뻐하는 청년들이 이 집회를 주도해 갔으면 좋겠어. 던 거죠. 그게 간절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테고 그래서 나는 다 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의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내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알았다는데 왜? 생각과 지향점이 다른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도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돌아 상처를 입을 겁니다. 생채기도 당할 건데 돌아보면 우리가 후일 우리가 그때 뭘 했어야 했나 하면 그냥 답은 떨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뭉쳐 있었어야 되는 거. 이걸 알게 될 거거든. 100% 알게 돼요. 나 첫 번째 집회하고 바로 우리 이번 집회 열기 전에 알상무한테 집회 이어받을 준비하라 그래라. 저 바로 그랬습니다. 광배야. 근데
이 창당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인들을 안 비춰주고 막 행진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보도도 안 해주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렇거든. 니들이 예를 들어서 릴레이 를 하더라도 안 비춰줘요. 딱 1초? 그게 현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모르고 덤볐다는 것이 놀라운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청년들 아니라 우리가 사를 한 30명이 릴레이를 해도요. 그냥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뭐 했다. 끝. 이거예요. 이 정도의 충격에도 좌파는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행진 정도로는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막 어떤 막 방법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보일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 말이 왜 진리냐면 내가 싫어도 뭉쳐야 되는 거야. 내가 싫어도. 후일. 아, 그때 그냥 대선이고 지랄이고 교대 앞에 대통령 지키는 걸로 모여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거 느끼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데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이 집회를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여러분들도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친구들에게 나무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이 참 질 안 좋은 새끼들이 광배 목회의 나하고 풀고 싶어? 나 존나 쿨해. 나하고 풀고 싶잖아. 그러면 광배야 형한테 전화해. 그리고 뭐 내 집회 안 나와도 돼. 전화해서 내가 이 집회를 해야 되잖니. 근데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계열 관리는. 어? 그러면 전화해서 형님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형님도 욕한 건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형은 지금과 원래는 안 하거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래 미안하다 바로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 목회의 마찬가지. 나 다 안아주고 싶어요. 하세비? 그래 예전처럼은 안 되겠지. 예전같이 뭐 그렇진 않겠지. 선택을 해야 돼. 뭉쳐 있을 것인가? 그 더딘 먼 길을 걸어갈 건가?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하다고 해. 그리고 일만 하는 거야. 일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모입시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 다 마찬가지야. 정유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그겁니다. 사람은 살려야. 대통령을 10명 뽑고 1000명 뽑으면 뭐합니까? 뽑아놓고 버리고 뽑아놓고 버리고 뽑아놓고 버리고 이게 할 짓이에요? 이미 한 명을 그렇게 버렸어요. 그 이번에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이번에 뽑은 들 뭐예요? 또 버릴 건데. 저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이러는 거. 저 진짜 다 내려놨어. 이런 상황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내 자존심은 나중에 챙기. 우리 대통령 살립시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몹시 두렵고 몹시 겁이 납니다. 괜히 초반에 제가 정신 상태가 올곧진 않아요. 약초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급발진해서 지랄한 거 여러분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이제 비난 그만합시다. 내가 비난을 안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건 이것도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저것도 최대한 참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참아봅시다.